자, OS 문제를 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다 풀어보셨죠? 1번 보면 개발자 작성 프로그램은 가급적 개발자 자신이 시험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기가 짠 코드가 자기 오류가 보일 정도면은 이미 개발 단계에서 코드 작성할 단계에서 수정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가 발견 못 온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뭐 밸리데이션이든 버리피케이션이든 전문 시험자가 하죠. 이 전문 시험자가 개발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물론 이럴 수 있어. 내가 개발한 거를 타 개발자가 시험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짠 거를 내가 테스트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시험자의 개발자는 포함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이제 확인. 밸리데이션하고 영자로 기억을 하라고 했었죠. 버리피케이션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밸리데이션은 사용자 시각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전문 시험자나 사용자가 뭐대로 내가 요건대로 사용자가 요건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시험하는 게 밸리데이션이었었죠. 그다음에 이제 버리피케이션은 개발자 입장에 있는 거예요. 개발자는 그 문서대로 만들면 되는 거죠. 명세서. 여기서 명세서 문서야 문서. 약속, 사용자와 약속. 이 명세서라고 했었죠. 이대로 만든 것인가를 점검하는 게 버리피케이션이라고 했었죠. 구분하는 건 이미 시험에 나왔다고 했었어요. 자, 3번 보면 블랙박스 테스팅은 프로그램 원식 코드를 보면서 그걸 틀렸죠. 뭐 얼마 전에 국가직 7급 있었거든요. 거기에도 나왔어요, 이거. 비교 놓은 거. 제가 요즘 그 정보 처리 문제를 최근 문제를 바꿨거든요. 최근 문제는 괜찮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할 때는 초창기 거 봤나 봐요. 제가 초창기 거기 CBT 공단에 들어있는 문제를 봤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엉망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소금 문제를 봤더니 괜찮은 문제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문제들은 뭐 풀어보셔도 괜찮겠어요. 물론 9급은 필요 없어요. 정보 처리 뭐 기사를 준비한다든가 7급을 준비하면은 필요는 하겠더라고요. 자, 한번 보면 블랙박스 시험은 원식 코드를 본다 아니죠. 화이트박스 했었죠. 그래서 딱 여기서 화이트박스를 말하는 거고, 화이트박스는 말 그대로 이런 구조, 그 다음에 경로, 뭐 흐름 이런 게 키워드였었죠. 그 다음에 무슨 뭐 복잡도, 경로, 흐름, 복잡도, 그 다음에 뭐 루프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화이트박스 테스트죠. 그러니까 노적 구조면은 순차 선택 반복이라고 했죠. 이거 노적 구조, 순차문, 그 다음에 선택문,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순차 선택 반복. 경로도 마찬가지죠. 흐름인 거고 복잡도 시험인 거고 루프, 반복문 이런 것은 원식 코드를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죠. 이런 게 키워드라고 했었어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죠. 그러니까 블랙박스 테스트는 원식 코드, 여러분들 이제 소스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결제 지향할 때도 자바 소스 코드 봤었죠. 그래서 이제 원식 코드를 보지 않은 채 이제 목적 코드, 이 목적 코드는 기계어예요. 그래서 이제 기계어를 이제 수행시키는 거잖아요. 수행. 수행시켜가면서 얘는 결함을 발견하는 시험 기법이 블랙박스 시험이었었죠. 구분하는 거 시험에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4번 이제 블랙박스 시험은 이제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됐는지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만 이제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내가 값을 넣어서 출력값만 보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는지는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는지 찾기 쉬운 거는 화이트박스겠죠. 화이트박스는 원식 코드로 보고 하기 때문에 그 명서 세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불필요한 코드가 들어있다. 이게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블랙박스는 입력값을 넣어서 출력값이 나오는 것만 확인하기 때문에 그 명서 세대로 입력 값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불필요한 코드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어렵지만은 부정확하거나 빠진 기능. 그렇죠. 어차피 그 명서 세대로 테스트 케이스대로 값을 집어넣었을 때 테스트 오라클이 나오면 원하는 기능이 들어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들어있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블랙박스 시험이라는 것은 입력값을 집어넣어서 그 출력값을 보는데 그 출력값을 테스트 오라클이 했잖아요. 테스트 오라클대로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나 누락된 기능을 찾아낼 수는 있겠죠. 자, 5번 화이트박스 시험은 원식 코드를 보지 않은 채, 뭐 지금 원식 코드를 보아야 된다고 했었죠. 예, 수행시켜가면서, 수행시키는 건 블랙박스죠. 예, 그래서 뭐 기능 위주고 데이터 위주고 입출력 위주고 이것은 딱 블랙박스 테스트죠. 예, 블랙박스 테스트 시험용. 그래서 화이트박스는 아까 노적 구조라든가 경로, 흐름, 복잡도 이런 것 등을 시험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6번 경로 시험은 구조 시험, 복잡도 시험이라고 하면 이게 좀 어렵더라고. 상세하게 원식 코드를 기초로 논리 흐름도를 작성하며 프레임 노적 복잡도를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로 시험은 따로 있어요. 체계에는 없거든요. 물론 이게 7급 문제긴 한데 경로 시험이라고 있고요. 베이직이다, 베이직. 예, 베이직 경로 시험이 있어요. 기초 경로. 이 기초 경로 시험이 구조 시험이고 그다음에 복잡도 시험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기초 경로라고 돼. 경로 시험은 따로 있죠. 예, 우리가 아니는 경로 검증 기준이라고 수행 가능한 모든 경로 체계는 있었죠. 경로 시험이 있었어. 지금 327페이지에 보면은 경로 시험은 그냥 패스 커버리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책 봐봐. 326페이지에 보면은 종류의 1번 보니까 기본 경로 다르죠. 책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 경로 시험을 말하는 거다. 이게 좀 어렵긴 해요. 한 끗 차이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326페이지에 보면은 그 종류의 기본 경로는 구조시험, 복잡도 시험이라고 하죠. 근데 327페이지 보니까 3번에 경로 시험이라고 있죠. 그 경로 시험은 수행 가능한 모든 경로를 검사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달랐어요. 좀 어렵긴 한데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 7번이 모듈 시험은 단위 시험이라고 들은 거죠. 상세 설계도에 기초한 소프트웨어 루틴 구조를 시험하는 화이트박스. 그래서 모듈 시험은 화이트박스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표를 보더라도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표가 앞에서 있었네요. 그 325페이지. 그 325페이지에 보면은 표 6.2에 보면은 단위 시험에는 블랙박스 시험이 없었죠. 단위 시험에는 블랙박스 시험이 없고 화이트박스 시험만 실시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듈 시험이 단위 시험이니까 여기는 화이트박스 시험만 테스트, 화이트박스 기법만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표 중요하다라고 했었고요. 자, 8번 와서 단위 시험에 쓰이는 드라이버는 모듈 호출하고 실행하는 상위 프레임이었었죠. 스톱은 입출력 흥미를 내는 무기능 가상 하위 모듈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거 시험에 아직 나오지는 않았죠. 329페이지 있는 건데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자, 9번에 와서 통합시험의 종류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빅뱅이 있었죠. 빅뱅은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빅뱅을 우리가 그 종류를 보면은 330페이지 있는데 빅뱅을 비점진적 차분 통합이라고도 하죠. 그렇게는 잘 안 나올 것 같고 빅뱅이란 말 제일 많이 썼거나 빅뱅 종류 알아야 돼. 다른 건 기법의 종류를 뭐라고 되는데 통합시험의 종류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올해 문제에서 계리지 올해 계리직 문제가 쉽지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류 알았어야 풀 수 있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빅뱅이 있고 상하 양식이 있고 이게 이런 거 따로 있었죠. 스템 시험이라는 거는 이게 빠져야 되는 거죠. 이게 빠지고 그 책에 있는 것처럼 연쇄식이라고 하던가 연쇄식 아니면 스모크라고 있죠. 스모크 기법 이런 것 등이 여기 들어가죠. 자, 그래서 지금 하향식 통합에 보면은 깊이선, 너비선 탐색이 있는데 거기서 답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었었죠. 국가직 문제가 그랬었네요. 올해 계직 문제는 좀 더 쉬웠었네, 이거보다는. 자, 종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0번에 와서 하향식 통합은 명령어 처리 모듈을 먼저 구현하고 이 명령어 처리 모듈이 시언어라면 메인 함수예요, 메인 함수. 언어 이제 공부했으니까 메인 함수 떠올리면 돼요. 명령어 처리 모듈을 먼저 구현하고 시험하며 테스트 드라이버가 하향식은 뭐 필요하다고 내려가니까 스톱이 필요하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향식의 스톱, 그거 찌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향식에는 드라이버 필요한 거죠. 밑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상위 모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상향식에는 드라이버가 필요하다.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자, 11번 스모크 테스팅은 소프트웨어 개발될 때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통합 테스팅. 통합 테스팅 기법에 속한다면 알면 돼. 독자적 나올 확률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최신 기법에 보면 스모크 테스팅도 통합 시험에 들어가죠. 근데 물론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12번. 우리가 시스템 시험이 이제는 그 331페이지 있는데, 그때는 그 과거 시험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과부하 정도만 알면 된다 했었어. 과부하. 그래서 이제 지한 서버가 맥시멈이 500명 물릴 수 있는데 600명, 700명 물려본다라고 했었죠. 과부하예요. 그것뿐만 여러분들 뭐 극한 남극 체험 이런 거 보면 사실 뭐 이게 남극에 가면은 북극 곰돌 있잖아. 뭐 남극에는 북극 가면 곰이 있잖아요. 곰을 찍으려고 했는데 사진을 못 찍고 이런 게 나와요. 다큐멘터리 보면은. 왜냐면은 이 카메라가 영하 20도까지밖에 안 찍혔어요. 원래가. 근데 막 20, 30도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남극 같은 데 가면은. 그러니까 이거 찍으려고 해도 찍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원래는 카메라가 뭐 영하 10도까지인데 20도, 30도까지 찍힌다. 그러면은 이게 되게 성능이 뛰어난 카메라가 되겠죠. 그런 거, 그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변경의 노출 행위나 추가 오류가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시험이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변경으로 인해서 다른 모듈, 오류가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 것은 회계시험에 있었죠. 회계시험. 그래서 여러분들 331페이지에 있는데 작년 국회직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회계시험도 꼭 기억하셨었어요. 제가 이제는 그때 예를 들었던 게 그림 6.4에 있는 그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듈 2가 병행됐다. 그 모듈 2가 병행됐을 때 그 모듈 2가 연관되어 있는 뭐 M1도, 그 다음에 S5, M5 이런 것도 같이 테스트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모듈을 가한 모듈이 있으면 변경을 가한 모듈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변경을 가한 모듈과 인터페이스 관계 있는 모듈도 같이 오류가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라. 이게 바로 회계시험이었어요. 회계시험도 나왔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13번 인수시험은 이제 계류직에 이미 나왔었죠. 그래서 인수시험은 알파 베타 있는데 이제 베타 테스트, 이제 베타 버전을 떠올리면 돼. 개발자 참여했죠. 베타 버전 다운받아서 내 컴퓨터에서 이제는 써보는 거니까 개발자 참여하지 않고 이제 고객의 사용 환경, 치유 환경이죠. 자기 환경. 자신 환경에서 이제는 이용자 검사에서 오류를 기록하고 개발자에게 이제 보고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 베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유지부스로 와서 유지부스는 개발이 완료된 시점부터 패키지 분할 때까지 즉 소프트웨어 사용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이다. 이게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유지부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의 그렇죠. 생명 연장. 그렇죠. 생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의 변경을 가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 연장하려면 아프면 병원 가야 되죠. 병원 가면 여러분들 치료약 주잖아요. 그러면은 변경을 가하는 거죠. 그 부분을 뭐 도려내든 그 부분을 뭐 치유하든 변경을 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유지보수가 금방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15번 보면 적응 유지보수는 적응,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기존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이건 아니죠. 이거는 지금 완전 유지보수죠. 퍼펙티브. 그래서 지금 332페이지에 있는 건데 아직 우리 시험에서 그 구분하는 거 안 나왔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언젠간 나와요, 언젠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소공 문제가 가끔 나오면 여기서 안 나왔던 부분을 내는데 그런 부분을 맞춰줘야 돼. 이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퍼펙티브라고 하는 거고 기능 개선, 어나운스먼트를 말하는 거죠. 적응이라는 것은 새로운 운영체제나 하드웨어 환경, 이걸 우리가 플랫폼이라 했었어요. 이제 플랫폼에 적응을 하는 거죠. 플랫폼에 적응한다. 다른 말로 이제 적응을 이식, 포팅이라고 이렇게 불렀었죠. 자, 16번. 역공학은 기술 소프트웨어 수정 감으로써 이해 쉽고 변경 용이하며 미래 변화 품질상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이다.
이게 지금 뭘 설명하냐면 딱 유지보수예요. 유지보수 설명하죠. 근데 좀 공부를 좀 해보면 여러분들이 유지보수는 역공학을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우리가 제공학이나 역공학이나 순공학이 제공학 안에 포함됐었죠. 333페이지 그림을 보면은 전공학, 순공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공학, 역공학은 제공학 안에 포함됐었죠. 예, 그런 거지. 유지보수는 뭐 역공학을 포함한다 이러면 틀린다고. 예, 그래서 지금 16번은 유지보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17번 역공학은 개발작업과 정반대. 그렇죠. 역공학은 개발작업과 정반대. 개발작업이 순공학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나왔어 이미 낮은 추상을 가진 편에서 높은 추상. 맞죠? 예, 낮은 추상이 어디에 있었어요? 구현 단계죠. 이쪽이 뭐예요? 예, 분석 단계고. 예, 그래서 제가 얘는 그 333페이지 그림을 보면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자, 18번 리팩토링인데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었죠. 예, 리팩토링인데 이것도 언젠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기능 동작 변경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기능 동작을 변경하면 뭘까요? 이게 퍼펙티브가 되는 거죠. 여기 어나운스먼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능 변경 없이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자인, 설계를 바꾸는 거예요. 구조,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를 바꾸는 거예요. 설계 구조를 바꾸는 거죠. 구조 계산하고 이제 버그를 찾아내는 것과 프로그램 빨리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죠. 이게 바로 이는 리팩토링이었었고, 자, 리팩토링은 다른 말로 하면은 19번에 있는 것처럼 코드 스멜을 제거하는 거죠. 코드 스멜을 제거하는 거다. 그래서 프로그램 작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코드 스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읽기 어려운 프로그램, 중복된 로직 아닌 프로그램 몇 가지 맞아. 이거 주의하셔야 돼. 기억 장치를 많이 차지한다라고 해서 코드 스멜 아니죠. CPU 시간을 많이 차지한다라고 해서 코드 스멜 아니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기억 장치를 많이 차지한다는 얘기는 뭐 큰 프로그램일 수 있는 거고 중요한 프로그램일 수 있는 거고요. CPU 사용 시간이 긴다는 얘기는 이런 실시간 작업이 아니라 일괄처 작업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괄처 작업. 우리가 이미 운영체제에서 일괄처 작업 같은 경우는 CPU 자원을 오랫동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괄처 작업과 시그널 작업을 혼재시키기 위해서 멀티 피드백 큐를 쓴다라고 했죠. 네, 이거는 RR의 변형이 있었죠. RR의 변형. 이 RR을 변형한 게 멀티 피드백 큐예요. 그래서 유닉스에서 다 써. 우리가 지금 유닉스를 쓰지 않습니까? 네, RR 쓰다가 지금 멀티 피드백 큐를 같이 쓰죠. 네, 그래서 특정 뭐 선점만 비선점만 쓴다라고 아니었었죠? 선점 비선점 같이 쓴다라고 했었죠. 운영체제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 빠지고 이게 두 개 빠지고 시행적인 코드 변경을 가야 되는 특별한 동작을 요구하는 프로그램, 복잡한 조건문을 포함한 프로그램 이런 것 등이 코드 스멜에 해당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직접 파일 여기 뭐 사실 스탠문 설계에서는 앞에는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만 풀 줄 알 정도로 된다 했었고, 근데 파일 처리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충분히 나왔었고, 그래서 파일 처리 부분은 그래서 이제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 직접 파일은 이제 탐 이렇게 알아야 돼. 이 직접 파일을 이렇게 부르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다이렉트 액세스 메소드라고 하는 거. 응? 이건 뭘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해싱 함수 떠올려야 되죠? 해싱 함수 쓰는 거니까 해싱 함수를 꼭 떠올려야 돼요. 응. 그래서 기획과 변환 시 공백이 생기지 않아 기억 공간의 사용 효율이 높다. 이건 랜덤하게 집어넣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렇게 순차 파일은 기름도 좋죠. 순차 파일은 차곡차곡 집어넣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해싱 함수 배웠지만 해싱 함수는 어때요? 해싱 함수법에 의해서 랜덤하게 집어넣죠. 랜덤하게. 랜덤으로 집어넣고 똑같은 랜덤 방법으로 계산해서 읽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기록밀도 좋지 않아요. 기록밀도는. 그런데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메모리 가격이 비싸잖아요. 용량은 커졌고 메모리 가격은 싸졌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걸 못 썼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서버 컴퓨터에서 이런 방법을 써서 DB를 저장을 해요. 데이터베이스를. 네. 그래서 속도는 일반적으로 제일 빠르죠. 속도가 제일 빠른 게 뭐냐라고 한번 나왔었고요. 자, 이제 순차 파일인데 21번. 접근 조건으로 제시된 순차 대상 필드값 범위 해당되는 대량의 데이터를 이제 접근할 때 효과적이다.
대량의 데이터를 접근할 때는 인덱스된 순차 파일이죠. 대량의 데이터를 순차 접근을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99, 여기 뭐 1도 있고 5도 있고 맨 끝에 55가 있어. 응? 100, 이제 어떤 하나 1부터 100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응? 얘는 지금 1부터 55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얘는 뭐 30, 그 다음에 뭐 41, 어쩌고 얘가 55가 들어있어. 자, 생각해보세요. 순차 파일은 30이 55냐, 41이 55냐 해서 얘가 55번째 가면은 55를 찾아오겠죠. 예?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차인 경우는 네가 55냐, 네가 55냐, 네가 55냐 해서 100번째 가야 얘는 55번째 있는 거고요. 100번째 가야 50을 찾아오는 거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량이 많다 쳐봐. 엄청 이게 뭐 큰 수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 찾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둬서 인덱스가 이제 기준 중에 인덱스는 일종의 기준키야, 기준키. 이 기준키를 두어가지고 얘는 접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량이 많을 때는 바로 얘는 인덱스된 순차 파일을 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342페이지에 있지만 이게 ISAM 파일이었었죠. 이 ISAM 파일에서 오플 영역을 없애버리면 이게 V3이라고 있었고요. V3과 관련된 게 이미 우측하다 했지만 2018년 국가직 시험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다 대부분 요 V3을 써요. V3. 그런데 여기서 이제 늘었다고 이렇게 다음으로 이렇게. 왜요? 아까 주면 기억 용량은 커지고 이 기억 용량에 해당되는 메모리 비용은 어때요? 이 싸졌기 때문에 이렇게 V3 파일을 쓰다가 최근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이렇게 직접 파일 형태 많이 쓴다고. 속도 때문에. 속도 느리면 사용자들 그 서버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썼던 거라고. 그러니까 얘 떠올리면은 B 플러스를 떠올리고 얘 떠올리면 해싱을 떠올리라 해싱. 그죠? 해싱을. 이 방법을 지금 쓴다. 왜? 이런 이유 때문에. 메모 용량이 커졌지만 상대적인 비용은 싸졌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는 얘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20번 보면요. 인덱스는 순차 파일인데 인덱스 대상 필드 값과 인덱스 대상 필드 값이 이게 실제 값이 실제 값. 인덱스는 말 그대로 색이냐 색인. 기준키. 그죠? 색인 기준키. 그럼 기준키가 가리키는 값이죠. 인덱스 대상 필드 값이니까. 그 값을 가지는 레코드를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위치를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게 인덱스에는 이랬으니까 인덱스는 3개가 있잖아요. 트랙 인덱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책에 있는 것처럼 마스터 인덱스가 있고 그 다음에 실린더 인덱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트랙 인덱스 이 3개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림 봐봐. 그림 보면 알 수 있어. 지금 342페이지 그림을 보면 실제 데이터는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는 기본 영역에 들어있는 거죠. 기본 영역. 기본 영역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본 영역을 가리키는 인덱스는 뭡니까? 트레이 인덱스죠. 그림 보셔야 돼요. 342페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인덱스의 모든 인덱스에 인덱스나 필드 값을 갖는 게 아니라 트랙 인덱스에만 실제 대상 데이터를 가리키게 만들죠. 이게 한번요 국가직하고 계직에 연도표시가 없는데 나중에 풀어드리겠지만 이게 계직 문제는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계직 문제는. 그래서 뭐 지금 인덱스된 순차 파일인데 그림을 보면은 순서대로 마스터 인덱스가 있고 실린더 인덱스가 있고 마지막에 트랙 인덱스가 있죠. 그 트랙 인덱스에 해당되는 곳에서만 어때요? 거기에만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죠. 모든 인덱스가 데이터 값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23번. 네, 인덱스는 다중 레벨. 지금 3개 있었어. 마스터 인덱스, 실린더 인덱스, 트랙 인덱스. 이렇게. 구성할 경우 최하위 레벨은 순차 파일. 그렇죠. 최하위 레벨, 순차 파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최하위가 트랙 인덱스인데, 그 지금
그 기본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본 영역이 바로 이제는 순차별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덱스 직접, 그리고 인덱스 이쪽은 직접. 그래서 이런 거 책에 보시면 직접과 순차를 합친 게 인덱스 순차 파일. 이게 바로 아이선 파일이다. 이렇게 책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사본 보면요. MTTF, 평균 가동 시간이죠. 그래서 긴 트랜잭션을 가진 시스템에서 사용된다. 그렇죠? MTTR은 평균 고장 시간이죠. 평균 고장 간격은 뭡니까? MTBF라 있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MTBF. 그래서 MTBF. 여기가 아니는 MTTR. 그렇죠. 이게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MTBF는 MTTF 플러스 MTTR. 평균 가동 시간, 평균 고장 시간. 이 두 개 더한 게 평균 고장 간격, MTBF. 이렇게 있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뢰 성능 공식 이미 나왔죠, 시험에서. 그래서 이거 합치면은 이게 MTBF니까. MTTF, 평균 가동 시간. MTTR, 리페어니까 평균 고장 시간, 수리 시간. 그럼 실제 가동된 걸 따지는 거니까 분자에는 MTTF가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까지 시험에서 다 커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OX 문제는 다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들어가서 다 풀 수 있어요. 모바일로든 오며 가며 이렇게 꼭 확인을 하시면서 풀어보시면 좋겠어요.